역사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많은 미스터리들이 존재합니다. 이 미스터리들은 때로는 고고학적 발견, 과학기술의 발전, 혹은 새로운 사료의 해석을 통해 기존의 통념을 뒤엎고 새롭게 조명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미스터리들을 객관적이고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그 속에 숨겨진 사실들과 다양한 해석 가능성들을 탐구하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한 호기심 충족을 넘어 인류 문명의 깊이와 복잡성을 이해하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먼저 인류 문명의 태동기부터 존재했던 고대 미스터리들을 심층적으로 조명합니다.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의 건설 기술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미스터리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기원전 2500년경에 건설된 기자 피라미드, 특히 쿠프 왕의 대피라미드는 평균 2.5톤에 달하는 거대한 석재 약 230만 개를 사용하여 축조되었습니다. 이 석재들을 당시의 기술로 어떻게 운반하고 정교하게 가공하여 오차없이 쌓아 올렸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은 아직도 제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경사로를 이용한 방식 혹은 내부 경사로를 통한 운반 방식을 제안하지만 거대한 무게와 정교함을 동시에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외계 문명의 도움을 받았다는 극단적인 주장부터 당시 이집트인들의 과학기술과 노동, 조직력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발전했다는 현실적인 해석까지 다양한 가설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고학적 증거들을 통해 피라미드 건설에 동원된 노동자들이 노예가 아닌 숙련된 기술자와 농부들이었으며 잘 조직된 시스템과 충분한 보수를 받으며 일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시각은 피라미드 건설의 미스터리를 인간의 능력과 조직력의 위대함으로 귀결시키기도 합니다. 피라미드는 단순한 건축물을 넘어 고대 이집트 문명의 최고 정점을 보여주는 상징이자 인류의 끊임없는 탐구 정신을 자극하는 존재입니다. 남아메리카 대륙의 페루 안데스 산맥에 위치한 마추픽추 또한 불가사의한 건축물로 꼽힙니다. 해발 2430m의 고지에 건설된 이 잉카 도시는 깎아지는 듯한 절벽과 깊은 계곡 사이에 자리하고 있어 공중 도시라는 별명으로 불립니다. 15세기 중반에 건설된 것으로 추정되며 잉카 문명의 뛰어난 건축 기술과 천문학적 지식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정교하게 가공된 석조 건축물들은 모르타르 해반죽 없이 돌과 돌을 맞물려 쌓아 올려 지진에 강한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또한 산비탈에 건설된 계단식 경작지 테라스는 농업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토양 침식을 방지하는 지혜로운 기술을 보여줍니다. 마추픽추의 건설 목적과 실제 용도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논란이 많았습니다. 제사 장소, 태양 숭배의 중심지, 천문 관측수, 잉카 왕족의 피난처, 혹은 성스러운 교육의 장소 등 여러 설이 제기됩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마추픽추가 단순히 도시가 아니라 잉카 제국의 영적, 종교적, 그리고 행정적 중심지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이곳은 정치적, 종교적 엘리트들이 거주하며 잉카 문명의 정수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추픽추는 잉카 문명의 번영을 상징하는 동시에 스페인 정복자들에게 발견되지 않고 수백 년간 감춰져 있다가 20세기에야 세상에 드러난 역사의 신비로운 흔적입니다.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인류의 끊임없는 탐구와 보존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유산입니다. 마야 문명 역시 미스터리로 가득한 고대 문명입니다. 고대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에 걸쳐 번성했던 마야인들은 고도로 발달한 천문학과 수학, 지식을 바탕으로 정교한 달력 체계를 구축했으며 상형 문자를 사용하여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석조 도시들을 건설하고 복잡한 사회 구조를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9세기경 마야 문명은 갑작스럽게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결국 거대 도시들은 버려진 채 밀림 속에 묻혔습니다. 이 급작스러운 멸망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가설이 존재합니다. 장기간의 가뭄과 같은 극심한 기후 변화, 자원 고갈, 내부 도시, 국가 간의 전쟁, 그리고 스페인 침략자들이 가져온 전염병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최근에는 라이다리디 AR 기술을 이용한 고고학적 조사를 통해 밀림 속에 숨겨져 있던 수많은 마야 도시와 경작지들이 발굴되면서 마야 문명의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거대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발견은 마야인들의 삶과 문명 쇠퇴에 대한 새로운 단서를 제공합니다. 특히 발굴된 유적에서 발견되는 인신 제사와 관련된 유물들은 마야 문명의 독특하고 때로는 잔혹했던 종교적 신념과 세계관을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예를 들어 코파, 티칼과 같은 주요 마야 도시에서 발견된 제단과 비문에는 인신 제사가 행해졌던 기록과 그 절차에 대한 상세한 묘사가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제사는 신들에게 풍요와 안정을 기원하고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행위로 인식되었습니다. 마야 문명의 갑작스러운 붕괴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았지만 고고학적 발굴과 최신 기술을 통한 연구는 그들의 역사를 보다 입체적으로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마야 문명의 사례는 환경 변화와 사회적 갈등이 고대 문명의 존립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이처럼 고대 문명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 첨단 고고학적 방법론과 학제 간 연구를 통해 그 베일이 조금씩 벗겨지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으로 한국사 미스터리를 깊이 있게 살펴봅니다. 조선시대 사육신 관련 논란은 한국사의 대표적인 미스터리 중 하나, 역사적 인물에 대한 정의와 그 평가의 복잡성을 보여줍니다. 단종 포기를 시도하다 처형된 충신들인 사육신은 전통적으로 성삼,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송원, 그리고 김문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성원에 대한 논란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특히 김문기 대신 유흥부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김문기는 숙종 때 이르러 사육신에 추가된 인물. 이는 후대의 정치적 필요와 유학적 가치관에 의해 재해석된 결과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사육신의 공론화 과정과 현장은 정치적 목적과 맞물려 있었으며 시대에 따라 그 구성원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김문기가 단종복위 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견해가 다시금 부상하고 있습니다. 반면 유흥부는 무장으로서 단종복위 운동의 실질적인 계획과 준비에 깊이 관여했으며 군사적 행동을 주도하려 했던 인물로 평가됩니다. 즉 행동의 적극성과 위험성 측면에서 유흥부가 사육신에 더 합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쟁은 단순히 인물 한 명의 이름을 바꾸는 것을 넘어 사육신의 역사적 정의와 그들이 상징하는 중의의 가치에 대한 재검토를 필요로 합니다. 사육시인수 선정 기준과 당시의 시대적 배경 그리고 정치적 역학관계를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역사적 사실에 더 가깝고 객관적인 결론을 도출하려는 노력이 현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역사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해석되고 논의될 수 있는 살아있는 학문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전라남도 화순에 위치한 운주사의 천불천탑 또한 한국사의 신비로운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운주사는 다른 사찰과는 확연히 다른 독특한 경관을 자랑합니다. 천불천탑이라는 이름처럼 산 전체에 걸쳐 수백 개에 달하는 다양한 형태의 불상과 석탑이 흩어져 있습니다. 이 불상과 탑들은 하나같이 일정한 양식이나 규격 없이 투박하거나 미완성의 형태로 조성되어 있어 일반적인 불상이나 탑과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누가, 왜, 그리고 언제 이 많은 불상과 탑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나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고려시대 말기 도성국사가 하룻밤 만에 천불천탑을 조성했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지만 이는 역사적 사실과는 거리가 먼 민간 설화로 여겨집니다. 최근 학계에서는 운주사의 불상과 탑들이 고려시대 후기부터 조선 초기까지 이르는 시기에 서민층의 자발적인 신앙심을 반영하여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새로운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즉, 운주사는 당시 민중들 사이에서 널리 퍼져있던 미륵, 신앙미륵 부처가 나타나 이상 세계를 건설한다는 믿음의 중심지였으며 사회 혼란 속에서 고통받던 민중들이 자신들의 염원과 희망을 담아 직접 불상과 탑을 조성했다는 것입니다. 이곳의 불상들이 다른 불상들과 달리 일정한 양식이나 규격이 없는 것은 각기 다른 사람들의 개별적인 염원과 소망이 투영된 결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운주사 천불천탑은 단순한 전설 속 공간이 아니라 당시 민중들의 애환과 힘 그리고 강력한 신앙심이 깃들어 있는 살아있는 민중 신앙의 현장이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한국 불교사의 중요한 한 단면을 보여주며 정형화된 역사 기록에서 간과되기 쉬운 민중의 삶과 정신세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조선시대에 기이하고 신비로운 이야기들도 미스터리한 역사적 사건의 범주에 속합니다. 특히 실학자 이옥이 저술한 청파극단과 같은 문헌에는 당대 사람들이 직접 경험했건 혹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던 신비롭고 불가사의한 사건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늘에서 이상한 빛을 내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사람을 홀려 사라지게 하는 요괴 이야기 혹은 미래를 정확히 예언하는 신비로운 능력을 가진 인물에 대한 기록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현대인의 시각에서는 단순한 민간 설화나 미신으로 치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조선 사회의 과학적 지식 수준과 세계 그리고 미신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문화적, 역사적 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닙니다. 청파극담에 기록된 사건들을 현대 과학적 관점에서 재해석하려는 시도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밤하늘에 나타난 기이한 빛이나 소리는 미확인 비행 현상 UFO이나 유수 혹은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자연재해, 지진 등을 당시의 언어와 인식을 통해 기록한 것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요괴나 귀신으로 묘사된 존재들이 당시 사회의 불안감이나 정신진료 혹은 자연현상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처럼 조선시대의 미스터리한 이야기들은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과 인식책 그리고 사회적 불안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는 역사의 기록이 반드시 객관적인 사실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대의 문화적, 사회적 맥락과 사람들의 믿음, 두려움이 복합적으로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청파극단과 같은 문헌들은 조선시대 사람들이 마주했던 불가사의한 현상들을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려 했던 노력을 보여주는 귀중한 사료임. 역사가 단순한 연대기적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인간의 경험과 해석이 녹아든 복합적인 서사임을 증명합니다. 이제 세계사 미스터리로 시야를 넓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에 기록된 노아의 방주 설화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대홍수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이 설화는 신이 인류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 대홍수를 일으키고 의로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 가족과 모든 동식물의 한 쌍을 태워 보존하게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랫동안 종교적 신화로 여겨졌지만 고고학자들과 지질학자들은 실제로 고대의 전 지구적 혹은 지역적 규모의 대규모 홍수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탐구해왔습니다. 그중 가장 설득력 있는 가설 중 하나가 바로 흑해 범람설입니다. 약 7,500년 전기원전 5,500년경 현재 흑해는 거대한 담수호였으며 주변에는 비옥한 땅에서 인류가 농경 문명을 이루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빙하기가 끝나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지중해와 흑해를 잇는 보스포러스 해협의 지반이 약해지면서 거대한 장벽이 무너져 내렸다는 가설입니다. 이로 인해 지중해의 엄청난 양의 염수가 마치 폭포처럼 흑해 담수호로 쏟아져 들어갔고 순식간에 흑해 주변의 넓은 지역이 수몰되었다는 주장입니다.
이 엄청난 자연재해로 인해 수많은 생명과 문명이 사라졌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 재앙을 후대에 전하면서 대홍수 설화의 기원이 되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저 탐사를 통해 흑해 바닥에서 수몰된 고대 마을의 흔적과 고대 유물들이 발견되면서 이 가설은 더욱 힘을 얻고 있습니다. 흑해 범람설은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단순한 신화적 창작물이 아닌 실제 인류가 경험했던 거대한 자연재해를 바탕으로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한 고대 인류의 기억 속에 각인된 대격변의 흔적이 어떻게 신화의 형태로 전승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처럼 인류의 신화와 전설은 종종 실제 역사적 사건이나 자연현상을 바탕으로 형성되며 이는 인류의 집단 무의식과 기억의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합니다. 카리브해 바하마 해역에 위치한 비미니, 로드 비머니, 로드 수중 유적 또한 세계사의 흥미로운 미스터리 중 하나로 많은 탐험가와 학자들의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바닷속 약 6m 깊이의 일렬로 길게 늘어서 있는 거대한 석회암. 블록들은 마치 고대 문명이 건설한 도로처럼 정교하게 배열되어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가 약 800m에 달하며 블록들의 크기와 모양이 규칙적이어서 자연적인 현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구조물이 전설 속에 등장하는 사라진 대륙 아틀란티스의 흔적이라고 주장하며 고대 초고도 문명의 존재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이들은 비미니 로드가 아틀란티스 대륙의 항구나 방파제 혹은 도로의 일부였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반면 주류 과학계, 특히 지질학자들은 비미니 로드를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질 구조, 즉 해안선 침식에 의한 석회암판의 균열로 해석합니다. 조류와 해류의 반복적인 작용, 그리고 지각 변동의 영향으로 해저의 석회암이 특정 형태로 침식되고 균열이 발생하면서 마치 인공적인 구조물처럼 보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돌들이 너무나 정교하게 배열되어 있고 그 규모가 커서 단순히 자연적인 형성만으로는 모든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비미니 로드는 여전히 과학적 증명과 상상력 사이에서 치열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인류의 고대사에 대한 궁금증과 미지의 문명에 대한 열망을 자극하는 존재입니다. 이 유적은 고대 문명의 발달 수준과 인류의 탐험 정신 그리고 미스터리를 풀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상기시키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비미니 로드의 진실이 무엇이든 이는 우리에게 고대 세계에 대한 무한한 상상력을 선사하며 아직 밝혀지지 않은 역사적 진실이 얼마나 많을지 생각하게 합니다. 이처럼 각 사건에 대한 기존 해석과 새로운 해석을 비교, 분석하는 과정은 우리가 역사를 보다 깊고 다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길을 열어줍니다. 새로운 고고학적 증거의 발견, 첨단 과학기술을 이용한 분석, 그리고 기존 사료를 새로운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연구 결과들은 미스터리 해결을 위한 다양한 시각과 가능성을 끊임없이 탐구하게 합니다. 또한 각 시대의 역사적 맥락과 사회, 문화적 배경을 심층적으로 고려한 해석은 우리가 기존에 놓치고 있었던 수많은 사실들과 의미들을 밝혀냅니다. 예를 들어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 건설 기술에 대한 새로운 연구는 단순히 공학적인 측면을 넘어 당시 이집트 사회의 고도로 조직된 행정 시스템, 노동력 관리 방식, 그리고 종교적 신념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음을 보여주며 피라미드가 단순한 무덤이 아닌 왕권의 상징이자 우주관의 구현체였음을 재조명합니다. 마야 문명의 인신 제사 유물은 단순한 잔혹 행위로만 치부될 것이 아니라 당시 마야인들이 자연의 순환과 풍요를 기원하고 신들과 소통하려 했던 독특한 종교적 신념과 우주관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이는 당시 사회의 종교적 중요성과 의례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한국사의 사육신 논란이나 운주사 천불천탑의 기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은 조선시대의 복잡한 정치적 상황, 사대부 중심의 역사 기술에서 소외되었던 민중들의 삶과 신앙심의 중요성을 부각합니다. 이는 역사가 소수의 엘리트뿐만 아니라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노아의 방주 설화와 흑해 범람설의 연관성은 신화가 단순히 허구가 아니라 실제 인류가 경험했던 거대한 자연재해가 집단 기억 속에 각인되어 문화적 형태로 전승될 수 있음을 시사한 비미니 로드 수중 유적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고대 문명의 가능성과 인류의 탐험 정신을 자극합니다. 이러한 탐구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음모론과 역사적 사실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은 객관적인 증거, 검증 가능한 사료, 그리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추론을 바탕으로 구축됩니다. 반면 음모론은 종종 검증되지 않은 가설, 비논리적인 주장, 그리고 특정 목적을 가진 왜곡된 해석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증거에 기반한 역사적 진실을 추구해야 합니다. 미스터리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이러한 깊이 있는 탐구와 새로운 해석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와 교훈을 안겨줍니다. 첫째, 역사는 고정된 과거의 기록이 아닌 새로운 발견과 해석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재구성될 수 있는 살아있는 학문임을 깨닫게 합니다. 절대적인 진실은 존재하지 않으며 현재의 관점에서 과거를 계속해서 질문하고 재해석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역사적 사건에 대한 지속적인 탐구 정신과 열린 사고의 중요성입니다. 미스터리를 해결하려는 인류의 지적 호기심과 끊임없는 탐구 노력은 단순히 과거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지식과 통찰을 얻고 인류 문명의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는 과학적 방법론과 인문학적 상상력이 결합될 때 더욱 큰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셋째,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가 과거의 수많은 사건과 경험들의 총체적인 결과물이며 미래 또한 현재의 선택과 행동에 의해 형성된다는 점을 상기시켜줍니다.
과거의 사건들은 현재 우리의 삶과 사회 구조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지혜와 단서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역사적 미스터리들은 단순히 풀리지 않은 의문점들이 아니라 인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밀접하게 연결하는 중요한 지적고리입니다. 우리는 이 역사의 미스터리를 탐구하며 더 넓고 깊은 시야로 세상을 이해하고 인간 본성에 대한 통찰을 얻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이러한 흥미로운 미스터리들에 대해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다양한 자료를 찾아 탐구하며 자신만의 비판적이고 심층적인 역사적 관점을 정립해 보시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역사는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이야기와 지혜를 들려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 진실을 찾아 나서는 것은 바로 우리 모두의 몫임. 이는 곧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미지의 세계를 향한 인류의 탐험은 과거의 미스터리 속에서 계속될 것입니다.